이제 기계 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진의 중요한 이제 본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기는 뭐하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하면 좀 예술이 아닌 듯한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여전히 사진의 어떤 기계의 미학을 바탕으로 사진만 할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추구했던 작업들이 이제 분명히 있어 왔었죠, 그죠? 그 사진 역사를 조금 들여다 보면 이제 그런 조합 사진 이후에 이제 그 자연주의 사진이라든지 해화주의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이제 사진의 가장 그 본질적 가치를 찾고자 했던 게 이제 스트레이트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거의 19세기 말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선두에 서는 사람이 이제 그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스트레이트 포토를 가장 그 시기에 이제 스타가 나오게 되죠. 폴 스트랜드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런 스트레이트 포토가 계속 더욱더 발전하면서 1930년대에는 F64라는 기계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밀의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분명히 사진에도 그런 기계 미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발전은 분명히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작업한 작가를 좀 오늘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리차드 미즈락이 원래 서울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유수의 이제 갤러리들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원래 꽤 많이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한국의 뭐 미술, 사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한강 작가, 저희가 사진 작가가 만난 한강 작가라고 이번 달에 특별 기구로 만든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굉장히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사실 사진도 저는 굉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준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리처드 미즈락이 왔을 때 이제 우리 사진에서 자문위원 이필 교수가 이제 특별 대담을 한 걸 저희가 실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서울에 와서 보여준 작업은 이거지만 리차드 미즈락의 대표작들은 이런 작업들입니다. 이분의 대표작들은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 새로운 그 인간이 직면한 이제 사회적인 풍경 이미지들이죠, 그죠? 노토그래피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간이 변형시킨 새로운 풍경 사진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칼라 사진은 1930년대부터 이제 칼라가 이제 대중화되기 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칼라로 본격적인 작업을 한 건 언제부터인 것 같습니까? 칼라로. 이런 기억에 남는 칼라 작업, 어떤 작업이죠, 초기에?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40년대, 50년대, 심지어 60년대도 지배적인 건 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7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씩 칼라를 중요한 표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왕성해진 거예요.
예. 그 칼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70년대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칼라잖아요. 근데 현실을 찍는다고 하면서 흑백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현실을 현실답게 표현하신 걸 오히려 칼라고. 또 칼라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칼라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칼라를 통해 분위기, 아우라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묘사력도 달라지고. 근데 한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칼라 필름이 만들어지고 칼라로 작업을 한 작가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술 작품을 하려면 뭘 해야 돼? 그 시대는 흑백으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지배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칼라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이런 또 선구자가 그 틀을 또 깨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게 뉴 칼라 사진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70년대 이 리처라 미즈락은 상당히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런 칼라 작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70년대 미국 컬러 사진의 실험이 일어났을 때 광활한 캘리포니아 서부 사막을 칼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라 미즈락이 이거는 그 사막에 일어난 화재를 찍은 거죠. 예. 이미 이런 기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기후의 변화가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리처라 미즈락 같은 경우에.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그 폭탄 실험 막 한 거. 심지어는 그 핵실험장도 찍고 했어요. 핵실험장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폭탄 그런 걸 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구덩이가 막 파지고 그 구덩이에 뭐 물이 고이고 뭐 그런 환경, 인간의 이제 정쟁으로 준비에 대한 걸로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전투를 위한 뭐 장비들이 이제 노후화된다든지 파괴된 것들을 같이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작업을 했었죠. 리처라 미즈락이. 이거는 이제 동물들의 시체 매립지죠.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죽어간 갑자기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찍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작업들이 리처라 미즈락이 유명해지게 되는 이런 작가가 있다고 주목하게 되는 충격적인 작업이었어요, 사실. 예. 이런 작업들을 했고 이는 비교적 이제 근작인데 이 국경 멕시코 미국 국경지대에 이런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통해 갖고 재해나 인간이 자연 환경에 몰고 온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했던 게 이제 대표작. 우리가 알고 있는 리처라 미즈락의 대표작이 이제 이런 류의 대표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끔찍한 이제 환경만 찍은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사진도 찍었어요. 그 아름다운 사진들이 이제, 이런 검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검문교를 찍었어요. 이 검문교 찍은 거는 굉장히 그 자연광의 아름다운 상태, 이를 보면서 많이 찍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또 하늘을 이제 덮고 있는 이제 먹구름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 아름다우면서
한편으로 좀 위기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도 검문교를 찍은 작품입니다. 칼라 작업들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더 앞선 초기작들은 또 이런 그 하와이에 가서 이런 나무들을 이제 그 후레쉬를 이용해서 찍은 작업들입니다. 장시간 노출을 주고 이제 후레쉬를 이제 나무에 비추어서 이 나무를 좀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이제 이 뒤쪽은 산만치 붉게 의해서 이제 파랗게 이렇게 지켜진 모습, 자연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차르 미즈락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자연이라든지 인간이 만든 인공물에 대한 그 경애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도 갖고 있고 한편 인간이 파괴한 환경,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의 대표작,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인간이 만든 사회적 랜드스케이프이죠, 그죠? 인간이 파괴한 그런 환경에 대한 작업들이 가장 강하게 이제 다가왔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작업을 이번에 한국에서 보인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이번에 보였던 작업, 이런 작업들입니다.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 그 전에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에요. 이런 작업도 캠핑하고 있는 걸 찍은 거지만 이런 피폐해진 그 환경 속에 인간이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 드세요? 이런 데 가서 캠핑한 인간은 도정적인 인간인가요? 또라이인가요? 하여튼 이런 데서 홀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황폐하게 만든 그 자연에 대한 인간이 되돌려받는다고 말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나 같으면 절대 저런 데 가서 캠핑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홀로, 아무도 없잖아요. 홀로 밤에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어쨌든 이런 그 에바이텐 카메라 기본, 굉장히 큰 카메라로 막 작업을 했어요. 그런 자연에 맨날 며칠 막 헤매면서 가서 찍고 어렵게 작업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찍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까 전에 보여준 그런 작업을 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좀 읽어가면서 좀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리차르 미즈락이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인터뷰하면서. 아름다운 열려있는 풍경이 군사 폭격이나 핵실험, 우주선 착륙, 동물 매장지 혹은 인간이 초래한 불이나 홍수에 침범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60년대 말 70년 초에 이러한 중대한 상황을 칼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이제 파괴된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작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다들 흑백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제가 컬러로 사진을 찍고 나서부터는 흑백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컬러로 찍고 보니까 흑백으로 찍었던 사진들은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분은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색상이 있는 사진을 찍고 나서는 흑백 사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흑백을 그만두게 되었다. 칼라 작업 이전에 이제 흑백 작업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한 기록들을 이제 제가 좀 실었고요. 이런 작업들의 제목이 엘펀트 페러블이라고 해서 이제 코끼리 우화라고 붙여놨어요. 코끼리 우화. 이 작업들을 왜 코끼리 우화라고 붙여놨는지 그의 인터뷰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는 프리츠커 정신병원의 의뢰를 받고 작업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코끼리 우화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 작업된 기초 개념이 코끼리 우화인데 여러분 코끼리 우화 이야기 다 아시죠? 6명의 눈 먼 성녀가 있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감각으로 이제 코끼리를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리를 만진 성녀는 이건 나무라고 말했고 옆구리를 만진 성녀는 벽이라고 말했고요. 꼬리를 잡은 성녀는 뱀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정신병동에서 이루어지니까 아주 강력한 메타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상담가 혹은 의사들을 만나러 오는 환자들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세계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화가 아주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병원에 의뢰를 받아갖고 정신병원에 걸어놓을 작품들을 의뢰를 받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한 건데, 자기가 이제 이 작업할 때 떨어졌던 컨셉이 코끼리 우화라는 거예요. 코끼리 우화에서 이제 봉사 성녀들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 다른 건데, 이 상담하러 온 환자들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 다른 인식을 갖고 이야기하고 세계를 다르게 본다. 이게 마치 이제 눈먼 성녀처럼 자신의 갇혀져 있는 자신의 세계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코끼리 우화라고 붙였는데 왜 이걸 코끼리 우화라고 붙였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네거티브를 가지고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네거티브에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 하나의 네거티브라는 근데 그 하나의 네거티브도 수없이 많은 변형된 제2, 제3, 제4의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코끼리라는 데서 나온 거잖아. 그런데 이 코끼리에서 나온 이 이미지들은 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코끼리 우화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찍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진을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때는 외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기 집에서 스튜디오도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포토샵을 많이 했대요. 막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네거티브에서 많은 이미지를 변형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들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이 지배당할 때 그 상황에서 자기 작업의 이제 돌파구를 또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작가들을 보면은 그 작가들의 작품에 이런 피크의 과정이 있고 항상 이런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리츠라 빈서의 작품의 피크는 7, 80년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10년 작업인데 이제 워낙 명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도 막 계속 초대하고 전시하는데 전시는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작업도 전시 아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조금 저는 왜 리차르 미즈락이 이런 작업을 했을까? 너무 작품이 생동맞잖아요. 그죠? 너무 생동맞죠. 기기미학에 철저한 기기미학에 충실한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거 완전히 믹스드 미디어처럼 막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오뚱했던 작업 이런 작업들 했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왜 이걸 하게 된 동기? 하게 된 거는 이제 정신병동에 의뢰를 받아서 코끼리 우발하는 컨셉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신의 변천의 과정 이거는 안 밝히는 거예요. 그 질문 안 했네요. 그 질문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작업에 있어서 이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약간 지금 꺾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작업은 좀 재밌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9.11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요. 9.11 사건. 빌딩에서 막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저널리즘 포토제님 사진들 보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빌딩에서 뛰어내려요. 그걸 진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매체들이 그걸 찍었지만 그날 그 사진을 실제로 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어. 예. 근데 그런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미지를 보고 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더 넓은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게 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텔에서 바다가 보이는 좋은 비싼 호텔에 자기는 딱 앉아갖고 장초점 렌즈를 찍은 거예요. 편안하게. 옛날에는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사막을 막 헤매고 그 핵폭탄 시덤에도 가서 찍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도 좀 드신 것도 있고 너무 유명해져서 호텔에서 자기 와이프와 함께 휴가를 즐기면서 문득 이걸 딱 봤는데 와 이게 9.12에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배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찍은 거예요. 멀리서 막 찍어갖고 이제 이걸 모자이크처럼 엄청나게 크게 확 전시한 거야. 저 하나, 둘, 세 개 정도 쫙 합친 크기로. 예,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거 조그맣게 보여줬으면 감동이 없을 텐데 전시장에 한 벽면을 다 채워서 팍 보여주니까 이제 크기의 미학도 중요해요. 크기의 미학도 사실은 현대 예술에서.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딱 한 개만 보여줬으면은 감동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건 막 여러 개 막 보여주고 멋지게 하니까 진짜 만망대도 아닌데 사실 해변가에 지나지 않는데 사진 또 그렇게 찍으니까 만망대에 사람이 홀로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또 있어 보이죠, 사실. 또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근데 딱 하니까 이건 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어디서 끌고 왔어요? 9.11에서 딱 끌고 오잖아요. 9.11에서 그 사람이 떨어지는 미국인들이 겪었던 9.11 테러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실. 엄청난 충격, 우리 상상 이상의. 그 충격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딱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가가 또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 쭉 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작품은 여전히 나는 7, 80년 작업이 더 위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